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볼 텐데요. 내일장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수익률이 1.2629%, 1.3%대를 돌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실질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주들, 보험주들이나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중권주들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1월 11일 이후서 종합지수가 계속 현보로 F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제가 보면 2월 말까지 정도 일단락을 짓고 3월 달부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률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한 종목군들은 이격도가 낮으면서도 그리고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질금리가 올랐을 때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 특히 금융주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섹터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박병주 매니저 지난주부터 함께했죠. 지난주 네, 적중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0% 가운데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요. 오늘도 80%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시밀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대장 역시 2위를 차지하면서 참 핫한 테마로 떠올랐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물류사업과 고물판지 계속해서 쿠팡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출판주가 오랜만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자결제 관련해서 핫한 종목들 오늘 다양했죠. 6위 차지했고요.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험주, 금융 관련된 종목도 오늘 핫했습니다. 8위는 보안주, 9위는 로봇주 차지했고요. 10위는 그린뉴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10위까지 위치해 있을까요? 네, HLB 오늘 큰 폭으로 또 한 번 하락 연출했습니다. 6.02%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2% 빠지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인터지스는 반면 상한가, 대형 포장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이면서 쿠팡 관련 테마들이 강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삼성출판사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다날도 상한가 안착했고요. 한화생명 11%대 상승 보여주면서 보험주 안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정보인증 25% 상승, 유진로봉 상한가 보여줬고요. SGC에너지 13%대 급등하면서 오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첫 번째로는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한 달째 8만 원대를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미 텍사스 전력 부족 사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고로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텍사스 공장이 셧다운됐다라는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일시적 악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월 말경에 갤럭시 S21 이거를 출시했는데, 삼성전자가 5G 버전 스마트폰을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됩니다. 보통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서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제품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분은 또 그 이제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 반도체 서버용 드림 반도체 가격도 완만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잠정 실적이 4월 초에가 나오고, 그 실적에 이제 본격적인 그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는 4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 초에 나온 다음에 지금 2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말 무렵으로 가고, 그러면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처럼 그런 일시적인 악재가 나와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이럴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3위를 차지한 인터지스입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속에서 북미 물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도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자, 인터지스도 저는 이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쿠팡 관련주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 상승 기세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쿠팡이 나스닥 시장에 그 상장했을 때의 규모가 지금 5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쿠팡만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쿠팡에 관련된 그러한 또 사업들,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국내 어떤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인터지스가 주가가 오늘 첫 상한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그 저응배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도 주가도 저는 추가적으로 물론 여기서 본다면 주가는 한 5,7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감 비춰주시면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상장을 사실 처음에 쿠팡을 기대를 했다가 뉴욕 증시 상장을 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성공적인 상장 가능할까요? 지금 이미 이제 저는 현재 쿠팡이 상장을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뛰어난 인맥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본다면 미국 월가를 지배하는 월가의 흐름을, 그런 풍향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가 주관이 돼가지고 쿠팡이 상장이 됐고, 그리고 쿠팡의 대주주가 손정희 씨가 또 대주주가, 손정희 베커가 또 대주주거든요. 그리고 쿠팡을 운영하는 대표 이분이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 인맥이 상당히 저는 쿠팡 상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쿠팡이 현재 이익을 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익을 내지 않고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가치를 30조에서 50조를 평가해줬다는 것은 그런 인맥이 상당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이제 시장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쿠팡의 사업적인 비전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그 투자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진출을 해서 코리안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거기 더불어서 국내 쿠팡과 연관된 물류 업체나 아니면은 또 쿠팡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또 판매하는 국내 중소 이제 상인들, 이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 책정할 만큼 좋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통한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로 종종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키즈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상장설이 돌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출판사도 이제 고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못 먹어도 고입니다. 못 먹어도 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회사 자회사에 갖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근데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그 분위기에다가 이 회사도 상장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저도 제가 만약에 결혼만 좀 빨리 했다면 3명을 낳고 싶었는데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무조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 물론 자기의 선택이겠지만 그만큼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이제 미래 인구 문제는 심각한데 삼성출판사가 아기상어를 하는데 그 아기상어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엮어서 또 그 절추상 관련주로서 엮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이슈 문제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참 그 인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기술적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 이동평균선인 그 빨강색 선입니다. 빨강색 선이 중장기 추세선이 60주선이 되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그 20주선이 되겠는데 그 두 개 이평선이 계속 고비 때마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져 N자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도 그 N자 패턴을 만들어진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 N자 패턴의 박스권을 오늘 돌파했어요. 오늘 단숨에 더군다나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 종목만 장대 양봉을 뚫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N자 패턴 속에서 박스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요. 7위를 차지한 한화생명입니다. 보험주 중 일부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한화생명이었죠. 미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금융주들 또 보험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화생명도 저는 또 계속 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보험주가 올라갈 때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말해주는 중요한 가늠자인데 미 국채가 제가 보니까 1.299%, 그러니까 반 올리면 1.3%거든요. 그게 되면서 이제 보험주가 올라갔어요. 근데 미 국채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0.5%까지 빠졌다가 1.3%잖아. 그러면 약 250%가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그 말이고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1.87%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주들이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저조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화생명도 주당 순자산 가치가 1,250원. 주가가 지금 오늘 보니까 얼마냐면 한화생명이 지금 3,300원이거든요. 그 한화생명을 지금 당장에 청산해가지고 주주들이 받아가는 몫이 1,250원인데 지금 오늘 주가가 3,300원이면 너무 싸죠. 그럼 한화생명이 돈을 안 버느냐? 아주 잘 벌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자기 운용 자산이 95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 운용 자산이 95조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았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보험을 이렇게 내가 물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 특히 생명보험 회사들은 굉장히 영업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95조 운용 자산도 활발하게 운용 차익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액면가, 즉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5,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 3,300원이면 너무 싸죠. 그렇다면
분양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 종목은 그냥 고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세워주시면서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에게 이 국내 주식시장이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수급 괜찮을까요, 외국인 수급? 지금 국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이 이제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그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매도하는 핑계가 되겠지만 거대한 대세 흐름은 이제는 돈이 채권 시장에서,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수익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 돈이 주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 말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9위를 차지한 유진 로봇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가운데 최초로 해외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뜨겁게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유진 로봇도 제가 오늘은 고하겠습니다. 오늘 고는 상당히 많은데. 네. 자, 유진 로봇도 오늘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진출 얘기가 나왔는데 요 종목을 그 월봉에서 결국은 그 주가가 어떤 위치에서 주가가 올랐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유진 로봇의 한번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월봉에서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거기 빨간색 선이 그 60개월 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120개월 선이에요. 그러면 120개월 선이라는 것은 10년 평균값인데 그 10년 평균값 120개월 선을 이 60개월 선이 N자로 거기를 디딤발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강력한 그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 그런 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그 자리에서 올랐기 때문에 2018년 고점이었던 8,500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 내일장 고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 빨간불을 켠 9가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베스트로 꼽아볼까요, 매니저님? 제가 오늘 그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날을 제가 그 베스트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오늘 그 다날이 주가가 올라가는 위치가 중요했고,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격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주식 게임이라는 것은 저점에서 이렇게 내가 저점 사가지고 고점에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날을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월봉 볼까요? 다날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봐주시죠. 완전히 저 아래 바닥이거든요. 고점이 예전에 그 2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23,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6,680원이에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언택트 시대에서 비대면 결제에서는 우리나라 절대 강자고, 그다음에 삼성페이하고 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는 가셔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또 다날을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고점이 23,500원인데 주가가 지금 6,680원이니까 올라갈 길은 많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날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자, 다날의 이 종목을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다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거냐? 일단은 목표가는 요 지점에서 8,300원 정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매수를 해서 손절 가격은 여기서 6,000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날 차트 보면서 월봉으로 보면서 더 올라갈 길이 많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무료 방송 켜실까요? 네,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박병주 매니저 종목이 쿠팡 관련주들
KCTC나 KTH 그리고 또 오늘 또 한화생명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2월 중순 이후로 이제 3월 달부터 올해 7월 달까지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실적이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순이익이 늘어나면서도 주가의 이격도가 낮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4시 반에 많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반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